시청자 여러분, 지금 외환시장은 단순한 파동이 아닌 거대한 쓰나미를 맞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섰고 금단의 영역이라 불리는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섭냐면요. 우리가 환율 1,500원대를 경험했던 것은 딱 두 번의 대형 위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명확한 금융위기 징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그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1,500원 쇼크가 가진 심각성입니다. 이 불안감은 시장의 움직임으로 확연히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연일 수천억 원대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 원화를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 환율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책 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공개적으로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에 경고를 보냈지만 환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환율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책적 고립 속에서 환율이 어디로 향할지, 금리 역전 심화와 구조적 달러 유출이라는 두 파도에 더해 셋째, 한상춘 논설위원이 제시하는 미국 환율 정책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분석하여 앞으로의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면 여기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율 급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 딜레마, 즉 부채 폭탄에 갇힌 한국은행의 고립입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며 기준 금리 차이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졌지만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따라 올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는 순간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각도로 높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해열제를 쓰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동맥이 막히고 그렇다고 금리 동결로 환율을 방치하면 달러 유출이라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최근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언급하며 국내 부채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환율 방어에 무게를 두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이 출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상춘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통화정책 수장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와 데이터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져 환율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달러 유동성 빨대 효과입니다. 단순히 투자자가 달러를 선호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 자체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칩스법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해 수십조 원대의 달러를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달러가 한국 시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진 채 수요만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화의 근본적인 매력 상실입니다. 2022년 이후 한국은 통화량 애미를 20% 넘게 급증시킨 반면 미국은 3% 수준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한국이 훨씬 빨랐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는 희소성에 비례합니다. 부채 때문에 긴축하지 못하고 유동성을 늘린 한국 원화와 고금리를 유지하며 희소성을 높인 미국 달러 중 어느 쪽이 매력적인지는 명확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미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고환율 추세가 멈추지 않고 1,500원대 고착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A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 동력은 첫째, 패드의 하이어 포 롱거 고수와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외에 한상춘 논설위원이 강조하는 미국 환율 정책의 강달러 전환 가능성입니다. 이 분석은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동안 약달러 정책은 미국의 수출과 제조업 부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약달러는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저렴한 수입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다가오는 중간 선거 등에서 승리하려면 위저 지수를 관리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물가 안정이 시급합니다. 수입 물가를 잡는 가장 빠른 길은 강달러 정책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강달러 기조로 공식 선회한다면 한국은 금리 역전과 정책 기조 역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환율은 1,500원 돌파를 넘어 1,550원까지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 고착은 곧 생활 물가의 대란을 의미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물론 밀가루, 식용유 등 가공식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실질 소득 감소가 가속화되고 대출을 보유한 가게는 이자 부담과 생활비 부담이라는 샌드위치에 끼이게 됩니다. 시나리오 A에 대비하여 달러 자산의 비중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는 고금리 미국 단기 채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화되며 다시 1,300원대로 내려오는 시나리오 B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한국 정책 변화가 아닌 오직 미국발 충격입니다. 바로 미국 경기 침체의 급격한 대두와 이에 따른 패드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피벗, 즉 금리 인하입니다. 패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달러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완화됩니다. 환율은 1,400원 선을 빠르게 하향 이탈하고 1,300원대 초반까지 안착할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력을 즉각적으로 높여 이탈했던 자금이 돌아오는 순매수 전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한국은행도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 B가 현실화될 경우 환율 하락 시기를 기회로 삼아 분할 매도 및 국내 자산 비중 확대가 유리합니다. 환율 하락 시 적극적인 원화 환전을 고려하고 국내 증시의 낙폭과대 우량주나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복잡한 환율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방향 전환은 국내 고통을 감수하고 환율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며 한상춘 논설위원의 분석은 이 의지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 변수를 경고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의 교차점은 변동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환율은 방향보다는 파동이며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첫째, 강달러 리스크 헤지입니다. 전체 자산 중 달러 자산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율 상승에 대비하는 보험을 드십시오. 둘째, 금리 수익 확보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위해 미국 단기 채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회 포착 준비는 환율이 급락하는 시나리오 B가 발생했을 때 국내 자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원화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책 당국이 부채와 환율이라는 두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고립된 지금 우리 스스로가 냉철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철한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환율 상황을 어느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심층적인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